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대다수의 분들이 이별 후에 즉시가 제외되지 않으면 하게 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 포기 못하겠는데 내가 가끔이라도 이 사람한테 닿으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이러해요. 상대방한테 2주 정도 간격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또 상황적으로 사내 연애 같이 마주침이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일부러 더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연애언어 연구소는 매년 1월 달만 되면요, 모든 제외 케이스들을 취합해서 통계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거의 2달 정도를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방식 이별 후 상대가 전혀 제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오랜 기간에 거쳐서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까? 이 통계는요, 한 자릿수 확률 미만이에요. 즉 100건 중에 한 7건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럼 그 7건은 제외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너무 희망적 회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건수들은 차라리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락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여건일 수도 있는 건들마저 놓치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본다면 천천히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회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별 상황이 있지만 이별 직후에는 상대방이 나랑 재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 특정한 단점 때문에 이 연애를 이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 특별한 단점만 개선이 된다면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게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정선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별 직후에는 진짜 어떤 경우는 감정이 다 식은 경우가 아닌데 나와의 연애가 나의 특정한 단점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이별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이별이 너무 힘든데 내가 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심적 여력이 없어. 얘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상대는 나를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이별에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즉시 고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이미 상하고 지친 상태에서 또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 상대가 내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려면요, 상대도 나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나랑 이별하는 게 맞아도 이 상대방이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간과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이 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형태의 재회가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 이런 단점의 주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오랜 시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로서 연애에서 고통을 받았다면 더욱더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가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재회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대방과의 공백기,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난 연애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기억이 나는 장면이 몇 없는 연애들도 많아요.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되는 연애들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 대한 남은 감정을 포기를 하더라도 내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흐려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적이게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도 나에 대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결국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종합적으로 포기를 해버린 입장인데, 여기서 내가 기회를 달라는 식의 말들이 결국 상대방한테는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잖아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이게 가능한 경우랑 아닌 경우 이렇게 구별을 해드릴 건데요. 자, 가능한 경우 2가지. 자,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으로 자신도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2번째로 상대방이 스스로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 의미를 인지하는 경우 하나. 자, 하나하나 보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특정한 단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상대방이랑 교류를 끊는 게 아니라 이별은 했지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단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짐은 인정하되 뭐 스킨십처럼 선을 넘는 행위는 없지만 평소에 주고받았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가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정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쉽게 서운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폭발한다, 뭐 이게 문제라서 헤어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생활을 챙겨주거나 아프다 할 때 약을 가져다 주거나 이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연인 사이였으면 충분히 서운함을 느낄 상황에서 상대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혀 서운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해를 원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상대가 내 단점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이 상황에 의도적으로 잘해주려는 모습은 내 미련만 반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외하는데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류를 유지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평소에 서운할 만한 상황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술을 마실 때 나는 SNS에서 재밌는 거 캡처해서 보낸다든지, 말투가 전혀 바뀌지 않고 일상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면요, 분명히 이별을 했는데 분위기는 연애 때랑 비슷한 분위기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변한 모습은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상대방도 내가 변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왜 행동이 변했는지 여기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로서 내가 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상대가 나와의 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감정적, 이성적인 요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스스로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후폭풍이 생긴 경우인데, 물론 이 경우는 연락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락을 안 할 때 더 쉽게 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랑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불리하게 오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 감정적인 후폭풍이 오기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후폭풍이 오는 경우거든요. 자, 감정적인 후폭풍은 뭐고 의미적인 후폭풍은 뭐냐면, 감정적인 후폭풍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 상실감, 사랑,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후폭풍이 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적 미련에 의해서 오는 것을 감정적 후폭풍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의미적 후폭풍이란 이별 이후에 상대가 얘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나에 대한 감정을 다시 형성하는 경우를 정의를 합니다. 대면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후폭풍은 쉽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 그래도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언제든지 나를 선택하면 가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적인 후폭풍은 오기 어렵고 의미적인 후폭풍은 올 수 있는데, 보통 상대방이 나 이외에 다른 이성과 교점이 생기고 나와 비교를 해보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 이외에 다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연애 시절 내가 건넸던 뭐 위로나 안정감이 그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의미적 후폭풍이 오려면 전제 상황이 이 사람이 나랑의 연애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 남자가 나랑 이별은 선택했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권태로움, 연인으로서의 자극의 부재,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이 식은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그래도 얘는 참 좋았던 여자,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평소에는 잘해준 부분이 많다, 이것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평소엔 내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남자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지만 내가 화가 나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막말이나 폭언을 했다던가, 이러면 내가 아무리 평소에 잘해도 이 부분 하나로 이렇게 의미적 후폭풍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대면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이렇게 상황을 끌다 보면 나중에 가선 상대가 좋았던 기억까지 흐려져서 오히려 추후에 더 재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차라리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공백기를 가져가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을 끊으면 내 하루가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과의 재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별 상황일수록 내 감정의 만족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